고혈압은 최고 혈압 140, 최저 혈압 90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고혈압 자체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은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며 생명을 직접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혈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동서한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한방병원 한방내과를 담당하고 있는 한방내과 전문의 신현수입니다. 고혈압은 어떤 병인가요? 혈압은 혈관 내부의 압력을 의미하며 심박출량과 말초 혈관의 저항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고혈압은 혈압이 높다는 뜻이고, 혈관 내 압력이 높다면 물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할 수는 있지만 혈관은 정상적인 혈압에 맞춰져 있으므로 장기간 높은 혈압 상태를 유지하면 혈관에 부담을 주어 혈관이나 또는 장기에 손상을 유발하게 돼서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은 한의학에서는 간풍, 담화, 습담, 기어 등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인들은 대부분 내상이라고 해서 외부의 원인이 아닌 내부의 원인으로 기인하며 칠정, 스트레스라든지 음식 부절, 음식의 부절제, 체혀, 기운의 약함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혈압의 원인은 고혈압을 일으킨 병을 알 수 있는 그 2차성 또는 속발성이라고 얘기하는 고혈압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전적인 요소를 가진 1차성 또는 본태성이라고 부르는 고혈압이 있는데요. 숫자상으로는 본태성 고혈압이 약 90에서 95%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우선 2차성 고혈압, 이런 원인을 알 수 있는 고혈압의 원인으로는 신장질환 또는 대혈관의 질환 또는 내분비성 질환, 그리고 임신 중독증이나 불안, 긴장 상태 등이 혈압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태성 고혈압은 아직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혈압을 높이는 위험 인자들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위험 인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겠는데요.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와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 인자.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 인자는 유전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종이라든지 미국의 경우 백인보다 흑인에서 고혈압이 높다고 나오고 고혈압의 유병률이 높다고 하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혈압 유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가족력, 부모가 모두 고혈압이면 자녀의 약 60에서 80%, 한쪽이 고혈압이면 자녀의 약 25에서 40% 정도 고혈압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고혈압이 아닌 경우는 5%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니까 꽤 높죠. 근데 여기에는 살짝 다른 의견이 있긴 합니다. 유전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갖기도 하고 또 비슷한 식습관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만입니다. 비만인은 정상인보다 약 3배 이상 고혈압에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 부족. 운동은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비만도 예방해주죠. 또 세 번째, 흡연. 흡연 시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혈압을 높이고요. 또 장기간 흡연 시에는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 또 고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염분의 과다 섭취. 염분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말초혈관의 저항을 높인다로 돼 있고요. 또 염분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피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저칼륨혈증인데요. 칼륨의 섭취가 적을 경우 염분이 더 많이 쌓여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알코올의 과다 섭취.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시에는 역시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늘어나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요. 여덟 번째, 수면 시간.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수면하는 경우보다 약 2.4배 고혈압 발생률이 높은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수치는 얼마인가요?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현재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 기준으로는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혈압이죠. 높은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또 확장기 혈압, 낮은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로 정의를 합니다. 또한 고혈압 중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까지
확장기 혈압이 90에서 99까지 있는 경우를 1기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는 2기 고혈압이라고 세분해서 정리를 합니다. 참고로 정상 혈압은 120, 높은 혈압이 120 이하, 그리고 낮은 혈압이 80 이하고요. 우리가 고혈압 전 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혈압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120에서 139까지, 또 최저혈압이 80에서 89까지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30에 80입니다) 고혈압의 합병증은 무엇이 있나요? 고혈압은 급격하게 혈압이 높이 상승하면서 두통이나 울렁거림, 구토 등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이를 고혈압성 뇌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드뭅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자체로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아서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점차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키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들, 곧 중풍이라고 하는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치매, 또 심혈관 질환인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눈 쪽에 망막혈관의 출혈로 시력의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신장혈관의 경우 모세혈관이 경화되면서 심부전, 투석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소리 없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국내 뇌혈관 질환의 35%, 심혈관 질환의 환자의 21%가 고혈압 환자일 정도로 굉장히 큰 위험 인자입니다. 이러한 질병들이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안 먹고 치료 방법이 있나요? 젊은 환자의 경우엔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는 게 걱정이 돼서 혈압약 복용을 우선 꺼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신 고혈압 치료의 목표 기준에 따르면 60세 이하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 혈압 강화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하고 돼 있고요. 또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에서 혈압 강화 치료를 시작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혈압약 복용 이전인 경계성 고혈압일 때, 고혈압 전 단계일 때 고혈압의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1기 고혈압의 경우 소용량의 고혈압약을 복용하면서도 역시 고혈압의 위험인자들을 철저히 조절한다면 혈압약을 다시 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한의학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고혈압의 한방 임상 진료 지침에 의하면 고혈압약과 한방 한약의 병용 투여, 또 한약의 단독 투여, 침과 뜸 등의 병용이 고혈압 치료에 권장되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 방법으로는 한약적 원인에 따른 한약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쓰는 처방은 간양 상황이 원인인 경우, 굉장히 급하고 화가 많은 경우 천마 구등음, 습담인 경우, 비만한 경우는 반화백출 천마탕, 또 이외에 어혈인 경우는 혈부추거탕, 기가 허한 경우에는 보증기탕 등의 약재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완치가 가능한가요? 고혈압의 완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정상 혈압이 되고 또 이 정상 혈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면 그게 완치라기보다는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네요. 고혈압의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고혈압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본태성 고혈압은 사실 정확한 원인을 아직 못 찾은 상태인데요. 따라서 원인 치료보다는 높은 혈압을 일정한 수준까지 낮춰서 관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혈압을 5에서 10mmH 정도 낮춘다면 뇌졸중 사망을 약 30% 감소시킨다. 또 허혈성 질환, 심장 질환도 약 30%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혈압 강화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염식, 체중 감량, 운동, 알코올 섭취 제한, 금연, 건강한 식사 습관 등 생활상의 예방법은 고혈압 전 단계나 1기 고혈압에서 유효한 혈압 강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으므로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요즘은 이제 정보의 홍수라고 해서 아마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찾아본다 하면
정말 안 좋은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에 따라 개별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 중에서 정말 나한테 뭐가 맞는지를 고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 제일 확실하게 공인된 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이 만든 고혈압 환자에게 추천되는 식단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저염식입니다. 하루 사람에게 필요한 염분은 약 2g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일반적인 염분 섭취는 20g에 달한다고 해요. 고혈압 환자의 경우 하루 2.4g, 좀 더 엄격히는 1.5g 정도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그냥 무염식에 가까운 식단인데요. 뭐 라면, 젓갈, 찌개류, 시판식품, 김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음식 조리에서도 소금을 아예 첨가하지 않거나 넣더라도 아주 조금만 넣어서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과일이나 야채 등을 많이 섭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나나, 요구르트, 감자, 늙은 호박, 오렌지 주스 등 이런 곳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서 이러한 성분들이 염분, 나트륨을 많이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세 번째,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한다. 포화지방이라고 하면 주로 유제품이나 동물성 육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유제품은 무지방이나 최소 저지방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겠고요. 동물성 지방도 최소한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콩 제품과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두부나 콩, 비지 이런 것들이 좋고요. 또 미역, 다시마, 김 등이 혈압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물론 단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은 꼭 지키셔야겠죠. 다섯 번째, 잡곡을 먹는다. 흰쌀은 50% 미만으로 해서 드시고요. 현미 30%, 그 이외에 여러 잡곡들로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카페인 섭취를 줄인다. 하루 150mg의 카페인, 약 3잔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 정도의 섭취는 혈압을 5에서 15mmH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두 잔 이상은 섭취를 안 하는 게 좋고요. 일곱 번째, 밀가루 음식을 적게 먹는다. 밀가루 음식은 한의학에서도 많이 금하게 하는데요. 성질이 차고 잘 체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입니다. 여덟 번째, 생수를 많이 마신다.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 마셔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아홉 번째, 음주량을 줄인다. 폭음은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는 환자에게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금해야 되고요. 적절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좋다는 보고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류는 하루 한두 잔을 넘기면 고혈압에 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잘 조절되는 고혈압은 그 환자에게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합병증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지속적으로 혈관을 손상시켜 중요한 합병증들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혈압은 잘 조절만 된다면 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질환이므로 철저한 조절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계속 양해했으면 좋겠습니다.